옛날 전라도 나주 땅에는 한양에서 은퇴하고 내려온 최대감이 살았습니다. 높은 벼슬자리를 살던 최대감은 돈이면 돈, 위세면 위세, 어느 것 하나 꿀릴 것이 없었지요.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 가진 최대감조차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잠자리가 영 시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에휴, 세상살이가 참으로 지루하구나. 매일매일이 허망하니 도대체 살 이유가 무엇인가? 이따시만한 기와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최대감이었지만 정작 사는 재미가 없었지요. 하여 아침이고 밤이고 한숨만 내쉬는 최대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감님은 선녀 같은 부인을 두고 왜 저러신대냐? 우리 마님 같은 분이랑 살면 하루만 살아도 좋을 텐데 말이여. 말 그대로 최대감의 안방마님은 선녀처럼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그 미색이 사뭇 대단하여 최대감이 이 젊은 마님을 데려오느라 큰 돈을 썼다는 소문까지 있었지요. 허나 최대감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마누라가 절색이면 무슨 소용이냐. 도무지 속궁합이 맞지 않으니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구나. 수작을 붙여도 시무룩, 합방을 해도 꼬무룩이니 어째 귀한 돈만 내버린 것 같았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고개 숙인 최대감이 못마땅한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박만 하니 이제는 사나이로서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울적하던 최대감은 어느 날 어여쁘기 그지없다는 기생매양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에 나주 땅에서도 제일이라는 매양이 있다 하여 왔노라. 최대감의 호령에 매양이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매양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어머 최대감님 어서 오시지요. 아니 네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 나주 땅에서 이름 높은 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무지이옵니다. 매양의 한마디에 최대감의 마음은 봄을 맞이한 눈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요사이 기운이 죽어있던 터라 이렇게 누가 알아주니 어깨가 절로 들썩였지요. 요새는 영사라도 사는 것 같지 않구나. 들으니 너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 큰 선물을 내릴 것이야. 최대감의 말에 매양은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대감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찌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가진 재주를 존경하는 대감께 아낌없이 보여드릴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과 매양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불 속으로 직행했지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쾅쾅 울렸습니다. 그날 최대감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최대감은 팔을 베고 누운 매양에게 외쳤습니다. 매향아, 어찌 이제야 너를 만났단 말이냐. 저 역시 대감께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강단 있고 늠름하신지요? 요즘 젊은이들 100명을 데려와도 대감 앞에선 그저 병아리이옵니다. 매양 또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팔에 안겼지요. 최대감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은 아직 길구나. 오늘은 너를 뼛속까지 녹여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마. 전 이미 대감의 열기에 다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최대감은 힘이 다시 솟구쳤지요. 둘은 밤새 몸을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방 안은 떡방아 찢는 소리로 가득 찼고 구들장은 내려앉을 정도로 쿵쿵 울렸지요. 별도 달도 숨어버렸는지 그날 밤은 칠흑처럼 캄캄하였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최대감은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매양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요.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눌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아, 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구나. 네가 없이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이 허전할 때면 들르셔서 오늘처럼 저와 술 한잔 기울이시면 되지요. 그건 안 된다.
네가 다른 산의 품에라도 안기면 나는 아마 숨이 먹고 말 것이다. 그러니 매향아, 너를 이 기생집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 매양은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아무렴. 지금 삶보다는 대감의 첩이 되어 평생토록 호화롭게 지내는 것이 억만배는 낫지 않겠습니까? 허나 매양은 그 제안을 덥석 물지 않았지요.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 들었다 놨다 하기로 했답니다. 대감께서 훗날 마음을 돌리시기라도 하면 제 신세가 어찌 되는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옵니다. 허허, 사나이가 두 말을 하겠느냐. 그럼 걱정일랑 접고 어서 따라오너라. 그리 말하며 최대감은 매양을 와락품에 끌어안았지요. 매양은 그 품속에서 코맹맹이 소리로 더 앙증맞게 굴었지요. 그 요염한 태도에 최대감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첩실로 삼겠다는 약조를 번듯한 글로 남겨주셔야지요. 호, 간도 크구나. 허나 좋다. 그런 각서쯤이야 10장도 써주마. 결국 매양의 애교에 홀딱 빠진 최대감은 정식으로 첩실로 드리겠다는 글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곤 꽃가마까지 준비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성대히 집으로 들였지요. 그날부터 매양은 매일 밤 대감의 방에 들어가 날이 셀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허허,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을꼬. 매향아, 네가 내 봄이련가 하노라. 그 이후로 대감의 얼굴에서 매일같이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허나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본처인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비록 밤일은 영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죠. 그런 서방이 도통 찾아오지를 않으니 마님은 하염없이 나를 세웠습니다.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양이 있는 첩실 방문을 들락거렸지요. 반면 마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답니다. 이게 과부랑 다를 게 있단 말인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꼴이람. 그날도 대감은 슬며시 첩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마님은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여 그날 밤도 마님은 그 예쁜 입에 술을 부었답니다. 술 기운이 차오르면 혹시라도 외로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요망한 계집한테 두 눈 뜨고 남편을 뺏기다니. 이런 팔자가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마님은 혼자 술잔을 들이켜며 목구멍이 터지도록 울분을 토했지요.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30이 갓 넘은 나이에 독수공방이라니요. 취기가 오를 즈음이었습니다. 젊은 마님은 갑자기 요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휘청휘청 장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요. 헌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꼼지락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슴 곰새가 첩실 방 앞에 붙어 그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곱디고 온가?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다니깐. 몸집이 크고 미련한 곰새는 정신없이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 꼴이 고스란히 마님 눈에 걸려든 것입니다. 처음엔 당장 사람을 불러들여 곰새를 끌어내려 하던 마님이었지요. 문득 머릿속에 반짝 불꽃 하나가 튀더니 입가에 의미심장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참에 한방 크게 터뜨리자꾸나. 이 집에서 저 여우를 쫓아내버리는 거야. 마님은 그대로 뛰어가서는 곰새의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기습을 당한 곰새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어디라고 남의 방을 엿보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죠. 한 번만, 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헛소리 말고 따라오너라. 너의 목숨줄을 친 건 바로 이 몸이다. 그야말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지요. 생사려 탈권이 마님 손에 있으니까요.
곰새는 마님에게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곰새야, 네가 뭘 했는지 내 눈으로 다 봤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게 대감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느냐. 주인 마님의 방을 훔쳐보고도 설마 무사하길 바랐느냐.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곰새는 울부짖으며 엎드렸답니다. 헌데 마님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지요. 허나 네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마님은 술상에서 한 잔 따라서 얼떨떨한 곰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지 말고 긴장 풀어라. 너도 놀랐을 테니 이 술 한 잔 하고 나서 얘기하자꾸나. 겁에 질린 곰새는 처음엔 잔을 사양했지요. 허나 마님의 권유가 계속되자 속절없이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지요. 취기가 돌자 곰새는 점점 더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매양의 방을 엿보니 그게 어땠더냐?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아라. 잠시 머뭇대던 곰새가 기어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마님. 그게 말입니다. 첫 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렸습니다요. 진짜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요. 그 말에 마님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도 젊은 나이에 대감의 아내가 되었지요. 헌데 매양은 그 얼굴 하나로 온 집안 사내들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배알이 뒤틀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여자가 뭐라 해도 결국 사내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세상이치 아니겠느냐. 네가 조금만 기운을 쓰면 그 여우 같은 계집도 어쩌지 못할 것이야. 참말입니까요, 마님? 제가 첫 부인 마님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어허 속고만 살았느냐?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일을 잘만 해내면 너는 꿈속에서도 못 본 걸 해볼 것이야. 곰새는 목이 타는지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곰새는 목숨 걸고라도 마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요. 말이 끝나기 무섭 곰새는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젊은 마님이 두 손으로 밀쳐서 눕힌 것이지요. 그리고는 곰새가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그대로 올라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아무 사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사내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내라면 또 이 곰새지요. 마님께 진짜 사내가 어떤지 오늘 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요. 큰 소리를 친 곰새는 훌렁하고 무쇠 같은 기둥을 드러냈지요. 젊은 마님도 그만 참지 못하고 훌쩍 그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곰새는 마치 쇠몽둥이를 휘두르듯 마님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지요. 그날 밤 마님의 방은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곰새야, 너야말로 진짜 사내로구나. 황송합니다요. 마님, 오늘 밤 힘을 한번 제대로 써보겠습니다요. 허구한 날 시무룩하던 서방과는 달랐지요. 곰새는 쇳덩이처럼 기운이 넘쳤습니다. 덕분에 마님은 오랜만에 속이 시원히 풀렸답니다. 마님, 이제 그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오냐, 그럼 귀를 가져오거라. 마님이 귀에 속삭인 말에 곰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이놈 곰새야, 네가 거절하면 대감께 네가 첫 부인 방을 엿보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고할 것이야. 아이고, 그건 아니 됩니다요. 결국 곰새는 이를 악물고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그런 심정이었지요. 며칠이 지나 젊은 마님은 조심스레 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에 들렀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박진사 댁에서 아주 괜찮은 술이 들어왔다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맛 좀 보라 하더이다. 박진사 이 친구가 또 술을 구했단 말인가?
이 사람 어찌 그리 술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다니. 이야기를 들은 최대감은 부랴부랴 박진사내로 향했지요. 이건 사실 젊은 마님이 꾸며둔 계획이었답니다. 며칠 전 마님은 살금살금 동네 저작거리 주막을 찾았지요. 그리고는 몰래 감춰두었던 쌈짓돈을 풀어 주모를 구워 삶아둔 것이었지요. 내 그대 집수를 몽땅 사겠다. 최고로 그윽하고 깊은 술만 준비해 주시게. 주모는 넙죽 고개를 숙이며 술을 장만했지요. 하여 그 술은 곧장 박진사 댁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수랑아리를 전부 건너마을 박진사 댁에 보내달라고요? 무슨 큰 잔치라도 있으신 겁니까? 주모는 그저 술만 보내면 그만이네. 술값은 이것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큰 돈이라니요. 알겠습니다. 곧 보내겠습니다요. 박진사는 온 나주 땅에서도 애주가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갑자기 항아리째로 술이 들어오니 그만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웬일이냐? 무슨 천운이 굴러들어온 것이냐? 술이 있으면 술벗도 있어야 할 터. 박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들에게 함께 술맛 좀 보자며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중엔 당연히 놀기 좋아하는 최대감도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지요. 곰새야 당장 가마를 대령하거라. 박진사 댁에 가야겠다. 대감님, 지는 아까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허리를 삐끗했사옵니다. 춘식이를 부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요. 이놈아, 하여간 칠칠 맞기도 하지. 좋다. 춘식이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최대감은 하인 춘식이와 함께 박진사 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산허리를 넘는 먼 길이라 시간이 제법 걸릴 터였지요. 그렇게 최대감이 집을 비운 그 틈을 타 마님은 거나한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매향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꽤 되었거늘. 어찌 한번 술잔 기울일 기회도 없었단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형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내가 손수 안주도 마련했으니 사양 말고 한 잔 받게나. 두 여인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지요. 매양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마님의 권유에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젊은 마님은 슬쩍슬쩍 매양을 살피면서 자신은 잔을 비우는 척만 하였지요. 그러면서 매양에게만 연거푸 술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매향은 혀가 꼬부라지고 눈이 풀렸습니다. 마침내 상위에 쓰러지듯 뻗고 말았지요. 마님은 심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문 바깥으로 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대기 중이던 곰새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마님은 짧은 눈짓을 남기고는 그대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 차려놓은 밥상이니 어디 제대로 잘 먹도록 하거라. 목숨을 거느리니만큼 곰새는 잔뜩 긴장하였지요. 헌데 막상 시작하니 오장육부가 다 흔들리는 흥분이 치밀었습니다. 누구요? 누구입니까? 술에 잔뜩 취한 매양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그새 곰새는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마님, 저 곰새입니다요. 그간 마님을 사모해 왔습니다요. 곰새, 그러니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매향은 밀쳐내려 했지요. 허나 곰새의 무쇠 같은 힘에 꼼짝도 없이 눌려버렸습니다. 더구나 나이 지긋한 최대감과는 달리 젊고 기운 넘치는 사내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몸이 반쯤 녹아내리는 듯 매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안 된다 이거사. 안 된다. 된다. 처음엔 안 된다고 저항하던 매양도 이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곰새 역시 꿈속에서나 그리던 매양과 정을 나누게 되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님과의 약조 따위는 까맣게 잊고
그저 미친 듯 몸을 던졌지요. 곰새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최대감이 돌아올 시각이었죠. 그러나 곰새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매양의 약점을 하나쯤 잡아두려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놈의 사건이 그만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입니다. 자칫하면 곰새는 물론이고 마님 자신까지 큰 화를 입게 생겼지요. 아니 곰새 이맹추 같은 것은 지금껏 도대체 뭘 하는 게야. 그렇게 마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서 대감의 가마가 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 수습하나. 정신이 아찔했던 마님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자 또 하나의 꾀가 번쩍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즉시 마님은 대감 쪽으로 가서는 아양을 부리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서 오시옵소서. 산길이 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편 방 안의 곰새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달릴 심산이었지요. 막 매양의 위로 올라타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지문이 쓱 열리며 최대감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내가 집을 잠깐 비웠더니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고 있는 것이냐? 기겁한 매양은 곰새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대감, 저 불경한 것들을 똑똑히 보셨으니 이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지요. 매양은 필사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하였지요. 허나 최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마님까지 바람을 넣어대니 듣는 척이라도 할 틈이 없었지요. 그제야 매양은 이 모든 일이 젊은 마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이놈들 어서 붙들어라. 결국 매양과 곰새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제대로 멍석마리를 당했답니다. 두 사람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냐. 이쯤이면 뜨거운 맛을 봤을 터이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마님은 매양을 내쫓게 되어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용당한 곰새가 좀 안쓰럽긴 했지요. 허나 그따위 계집에 당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싸다고 여겼지요. 허나 최대감은 달랐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매양을 내쳤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 허전했던 것이지요. 좀 야단만 쳤으면 되었지. 괜히 화가 나서 내쫓고 말았구나. 으이구, 또다시 밤이 썰렁해지기 시작했군. 하인을 내보내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매양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마음이 허해진 최대감은 예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매양을 들이기 전보다도 밤놀이를 더한 것이었지요. 사람 일이란 참. 도대체 왜 내 손으로 내쫓았던가 말이지. 한편 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요망스러운 매향을 겨우겨우 쫓아냈는데 정작 대감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전에는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며 가끔 안방을 찾곤 했지요. 요새는 밤마다 기생집을 오가고 있으니 마님은 점점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또다시 이불만 끌어안고 자는 신세라니. 에휴, 이 못난 팔자야. 마님은 이불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지요. 속이 뒤집히고 가슴은 서러움에 사무치도록 뚝뚝 내려앉았답니다. 한편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곰새는 여전히 매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뒹굴며 머리를 쥐어뜯어도 도저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지요. 하기사 너는 눈치 볼 것도 없구만. 차라리 끝장을 봐야겠어? 그리하여 곰새는 매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렵 매양은 남은 폐물들을 팔아 이웃 마을에 자그마한 주막을 차렸답니다. 주막에 들어선 곰새는 말없이 한쪽 구석에서 매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누가 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째 나가지도 않는 게야. 뭔 화상인지 얼굴이나 봐야겠다. 매양이 나가보니 다름 아닌 곰새였지요. 도대체 네가 무슨 염치로 날 다시 찾아온 것이냐? 너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정말 면목 없습죠, 마님. 헌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마님 얼굴만 자꾸 떠오릅디다. 듣기 싫으니 그만 나가거라. 여기 주막에 발도 들이지 말고. 그러나 곰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날 밤 일은 전부 안방마님의 꾀였던 겁니다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귀가 솔깃해진 매양은 곰새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밤 마님이 절 부르더니 첫 부인 방에 몰래 들여보내셨습니다요. 술상 차려놓고 일부러 첫 부인 마님 술잔에만 독하게 부어대더이다. 첫 부인 마님이 잠시 정신이 흐려졌을 때 그때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밖에서 대감 돌아오는 시간을 맞춰 짜놓은 판이었습죠. 매양은 그제야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마님이 들이닥쳤던 것이었지요. 그랬던 것이로구나.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구나. 저는 그저 마님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요. 해서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모든 진상을 들은 매양은 가슴속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온몸이 후끈거릴 만큼 화가 치밀었지요. 이대로 이 원한을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런 독사 같은 계집?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매양은 곰새와 마주 앉아 계책을 짰습니다. 둘은 낮에는 손님 접대하고 밤이면 머리를 맞댔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느 날 최대감 앞으로 한 장의 투서가 도착했지요. 내용을 읽어본 최대감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뭐시? 매향이 아직도 날 못 딛는다? 고향 것, 산에 보는 눈 하나는 있구먼.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간만에 가슴이 두근거린 최대감은 곧바로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최대감은 아무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젊은 마님에게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곰새 니놈이 여길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마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해서 고운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요. 그 말에 한동안 남정네라곤 잊고 살던 마님의 속이 출렁였지요. 어쩐지 곰새와의 하룻밤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좋다. 오늘 밤 잠시 얼굴이나 마주하자. 그럼 거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요. 마님은 별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윽고 밤이 되자 마님은 살금살금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물레방앗간에는 이미 곰새가 있었습니다.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요. 곰새야. 나도 사실 네가 그리웠다. 마님도 격정에 모시겨 곰새의 넓은 가슴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또다시 뜨겁게 하나가 되었지요. 한편 최대감도 약속 시각에 맞춰 어두컴컴한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습니다. 등불을 조심스레 들고 들어가니 괜스레 웃음이 났지요. 매양 이것이 아직도 날 못 딛는다니. 어디 보자.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순간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방 안에 있는 것은 매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곰새가 옷도 없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잡놈들이 감히. 내 이것들을 당장. 대감은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몰래 방앗간의 조용한 밤이 그날따라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최대감이 들이닥치자 마님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요. 얼른 몸을 빼내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놈의 곰새는 오히려 꽉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뒤로 간댕이가 단단히 부은 걸까요? 이 곰새놈이 오히려 대감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님, 마님과 저는 말이지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요. 그러니 우리 인연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미쳤구나. 머슴 주제. 내가 살다 이런 막장통을 다 보겠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감은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질 뻔했답니다. 대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다 곰새가 저를 꼬드긴 것이옵니다. 마님은 필사적으로 변명해 보려 하였지요. 허나 사내와 뒤엉켜 있던 꼴로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리 없었지요. 내 이것들을 그냥, 어이구. 아이고, 속이 탄다. 속이 타. 대감은 속이 타들어가는지 발을 쿵쾅거리며 울분을 사겼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쏙 내미는 것이었지요. 입이 바짝 마르던 대감은 정신없이 그 물을 들이켰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매양이었습니다. 좀 늦었더니 이게 무슨 광경이옵니까? 아니, 형님은 꽤나 재미가 좋으셨겠어요? 든든한 사내랑 밤놀이까지. 아주 부럽습니다. 그려? 마님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꼴이 어떠한지 이제는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계략으로 남을 쫓아낸 여인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답니다. 이제 보니 매양을 쫓아낸 것도 다 부인의 짓이었구만. 내가 그런 신보도 모르고 같이 살았다니.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날 이후로 최대감은 젊은 마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님은 뒷방으로 쫓겨나 외로이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다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매양은 앞으로 대감집에 다시는 돌아갈 일은 없으리라 생각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자 최대감은 다시 매양 생각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 첩실로 맞이하고 싶다 전해왔습니다. 매양은 처음엔 망설였지요. 그러나 대감이 직접 찾아와 두 손 모아 청하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매양은 꽃가마를 타고 또다시 대감댁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마님보다도 위세가 높으니 아무도 매양을 업신여기지 못했지요. 최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양이 있는 안채로 발걸음을 옮습니다. 매양아, 내가 이 재미를 어찌 잊고 사나 했다. 대감 마음이 갈대와 같으니 제가 어찌 맞장구를 치겠습니까? 그러지 말거라 매양아. 이제 내 마음엔 너밖에 없구나. 한편 곰새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매양은 그동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곰새에게 제법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곰새는 읍내에 집 한 채를 마련했지요. 거기다 전답도 넉넉하게 얻었으니 아주 팔자가 활짝 피었던 것이지요. 뭐 인생이란 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기회가 오는 법이지요. 그렇게 돈 많은 한량이 된 곰새는 꿈에 그리던 기생집도 다니면서 평생 재미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이듯 인생의 길도 사랑의 모양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본성에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 또한 잘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